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외곽의 대형 식품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저는 놀라운 몸이 굳어버렸지만 주변에 있던 중국 직원들은 당황하기는 커녕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충격적인 중국의 실체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브라질 출신 국제식품안전감사관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15년간 세계에 있는 각국 식품 시설들을 점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장들을 봐왔지만 이번 상하이 출장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어요. 상하이 외곽 대형 식품 공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감사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통역사 리우와 함께 정문에 들어서니 화려한 로비가 저를 맞아주었죠. 벽면엔 안전인증서들이 빽빽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단정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타티아나 씨, 저희 공장은 국제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니저 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그런 그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리가 꽤 있는 곳에서 금속의 예리한 소리와 사람 비명이 함께 들려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봤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장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리우도 영문을 모르겠다듯이 어깨만 으쓱하더군요. 하지만 제 15년 경력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었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과 리우가 저를 가로막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산라인 쪽 복도를 지나자 직원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작업자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주변 동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구급차 불러야죠. 응급처치는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현장 관리자는 침착하게 직원들에게 지시할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조치 하나 없이 작업자를 그냥 들어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장의 얼굴이 굳는 걸 봤습니다. 그가 리우에게 중국어로 곧장 말했고 리우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통역했어요. 작은 사고입니다. 걱정 마세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일어나는 빈번한 일이에요. 보고할 필요도 없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인데 보고도 안 한다고. 국제 기준에선 모든 사고를 기록하는 게 기본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너무 무덤덤했죠.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너무 수상했어요. 투어 마저 할까요? 준비한 생산 라인 보여드릴게요. 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고 저는 이 방문이 평범한 감사는 아니겠구나 직감했습니다. 표면 아래에 심각한 문제가 숨겨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것이 제 상하이 출장 중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투어는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15년간 세계 각국의 식품 공장을 감사해온 제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장과 리우는 미리 짜놓은 대본이 있는 마냥 특정 구역만 보여주려고 들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꺼내자 리우가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회사 기밀 보호라고요. 15년 경력에 처음 듣는 변명이었습니다. 식품 생산 과정은 국제 표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메모는 가능한가요? 제가 수첩을 꺼내 적으려고 하자 장이 눈치를 주더니 리우에게 지시를 했어요. 리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메모는 괜찮지만 나가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감사방해예요. 국제규정상 감사관의 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따르는 척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더 많은 것들을 봐야 하니까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몇몇 닫힌 문들을 지나쳤습니다. 저기는 뭐냐고 물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여준 생산 라인이 너무 완벽한 것도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고 기계들은 새로 들인 마냥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인지 더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연극 무대처럼 말이죠. 평소에도 이렇게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리우의 통역 속도가 살짝 느려졌습니다. 장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직원들의 표정은 긴장이 감돌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실수로 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새 장갑을 끼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더군요. 장은 그것을 못 본 채 했고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시설 완벽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장이 덧붙였어요. 공식 사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연출된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발견해야 할 진짜 현실이었죠. 저는 그 진실을 꼭 파헤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척하며 잠시 화장실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아까 보았던 닫힌 문들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창고였어요. 하지만 정돈된 창고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들이 버젓이 놓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원료들의 재사용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갑작스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젊은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급하게 문을 닫았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선 모든 게 두 개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이요. 무슨 뜻인가요? 수출용 제품은 엄격한 검사를 받지만 내수용은 양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만든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검사 기록도 조작합니다. 불량품도 그냥 통과시켜요. 내수용은 특히 심각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 위반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기만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이윤이죠.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해요. 말했다간 그냥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가야 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가 서둘러 나가자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창고 내부를 몇 장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하는 공식 점검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한 감시 속에 진행될 것이 분명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리우는 평소보다 더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식품안전국 담당자가 함께할 거예요. 차에 오르자 정장 차림의 중국인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 국장이라고 소개받았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식품 안전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타티아나 씨, 우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게 될 시설은 우리의 자랑이죠. 공장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완벽하게 위생복을 갖춰 입었고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이건 분명 보여주기 위한 공장이었죠. 투어 중 저는 몰래 바디캠을 작동시켰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화장실을 찾은 저는 우연히 비상구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호기심에 밖을 내다봤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뒤편에서는 직원들이 보호장비 없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었어요. 일부는 담배를 피우며 식품 원료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바디캠으로 이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뒤돌아보니 왕 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촬영했죠?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촬영본을 삭제하세요. 죄송하지만 이건 국제식품안전감사의 일부입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내놓으세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다행히 바디캠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왕은 제 휴대폰의 모든 사진을 삭제했고 리우를 불러 저를 호텔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 안에서 리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호텔에 돌아온 저는 바디캠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며 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정이 없었습니다. 리우의 감시에서 벗어나 혼자 상하이를 둘러볼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실제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우선 유명한 관광지 근처의 식품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깨끗했고 모든 판매자들이 위생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보여주기식 시장은 진짜가 아니었죠. 좀 더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점상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다루고 육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었어요. 유통기한 표시도 없었고 원산지 표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몰래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요리사죠. 그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시장이 놀라우셨죠? 여기선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합니다. 보여주는 현실과 살아가는 현실이요. 지민은 차를 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신분과 경험한 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중국의 식품 산업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부는 완전히 달라요.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밖을 내다보니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민이 창가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마 당신이 사진 찍는 걸 누가 봤나 봐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한국이요? 네, 제가 한국의 식품 회사들과 거래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비교 자료가 있으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대로 중국에 더 머물다간 위험할 수도 있었죠. 좋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호텔에 도착해 짐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됐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상하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지민은 저를 K푸드라는 한국의 대형 식품 기업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회사입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어요. 특별히 투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K푸드의 로비에 들어서자 밝은 미소의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곳의 홍보팀장 박소연이라고 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환영합니다. 지민 씨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설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투어는 상하이에서의 경험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구역이 개방되어 있었고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됐습니다.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이 철저하게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합니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생산 과정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요. 박 팀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투명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공장 투어 후에는 세미나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K푸드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품 안전 통계였어요. 중국 식품의 안전 위반 사례는 한국의 15배입니다. 우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아요. 발표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하는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박 팀장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그들에게 식품 안전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핵심 가치였습니다. 지민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 신뢰를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저를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만드는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곳은 3대째 이어온 김치 공방입니다.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했죠. 공방의 주인 김명장은 70대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재료만 사용합니다. 비싸도 좋은 것만 써요. 그래야 진짜 맛이 나오니까요. 놀랍게도 이 작은 공방에도 첨단 위생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좋은 음식은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정성과 역사가 담겨야 합니다. 김명장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김치 제조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식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요. 점심으로 김명장이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 한정식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사 중에 김명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음식에 관심 있으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상하이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과 그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다른 식품 철학까지.
김명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몸에 나쁜 음식을 만드는 건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오후 K푸드의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식품 안전을 위한 첨단 연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최근 식품 변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포장재를 개발했어요.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관행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처음엔 저도 타협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원칙을 지키기로 했죠. 비싸더라도 안전한 식재료만 사용하기로요.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메모를 토대로 상하이와 서울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고 저에게도 위험이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소비자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양심에 따라 모든 내용을 담아 제출했어요. 예상대로 보고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왜곡된 정보라며 저의 신뢰성을 공격했죠.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어요. 하지만 영상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소비자들에게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품 구매 습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죠. 국제식품기구는 중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여러 국가에서도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 지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한국에 정착해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덕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때로 위험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특별상을 받게 됐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제 저는 지민과 함께 식품 윤리와 안전을 위한 국제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에서 본 식품 철학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비교된 한국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과 견줄 수 없는 한국의 대단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